한동훈이 흔든 선거판세, 여가 140석 일당된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대결의 장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이 갈린다.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은 차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패한 사람은 후폭풍에 시달리며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선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1당이 과반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1당이 140에서 145석 정도를 얻고 2당이 130에서 135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어도 지난 21대 총선 같은 일방적인 게임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상당히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변화다. 연말까지만 해도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기껏해야 100에서 120석 얻으면 다행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젠 대응한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40여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상황이 급반전한 요인은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다. 정치 신인 한동훈의 참신성과 이슈 선점 능력, 유리한 선거 구도 만들기다. 한 위원장이 취임한 뒤 이 세 가지를 통해 초반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1. 한 위원장의 참신성을 활용한 차별화 행보.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참신성을 100% 활용하고 있다. 예상을 뒤엎은 불출마 선언부터 파격의 연속이었다. 국민 여러분이라는 정치인의 언어 대신 동료 시민이라는 조어를 통해 국민의 친근감을 줬다. 행사장마다 등장하는 셀카 세레머니는 이제 한동훈의 전매 특허가 되다시피 했다. 참석한 시민들의 인사하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가는 모습, 예정 시간을 넘겨가며 끝까지 질문을 받는 자세,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겨 일일이 함께 사진을 찍는 정성, 사진을 찍을 때 중앙 대신 코너에 서는 센스 등 기존 정치 문법과는 사뭇 다르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중학생들을 불러 호떡을 사주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대표 선물 경비로 어려운 이웃에 연탄을 기부하기로 한 것도 참신한 발상이다. 지역 맞춤형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다. 정치적 고향 대구, 선거 승패에 키를 쥔 중원, 대전, 프로야구 롯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1992 맨투맨 티 착용, 부산,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 찬성, 광주 등으로 지역 정서를 파고들었다. 이런 일련의 차별화 행보는 그의 호감도를 높였고 국민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의 긍정평가는 40% 후반에서 50% 초반까지로 부정평가에 비해 높다. 이재명 대표가 30%대 긍정평가에 50%대 부정평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등 접전 지역에서 한 위원장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여당선 이제 한동훈과 함께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2. 총선 이슈 선점. 이슈 선점 능력도 뛰어나다. 대표적인 게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개발이다. 한 위원장 수원 구도심서 이 공약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다음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 구간 정도의 차이가 날 뿐 철도 지하화라는 핵심은 같다. 확실히 이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천운의 아침도 마찬가지다. 여당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2배로 늘려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메가시티도 호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이슈는 원래 김기현 전 대표 작품이다. 이를 총선을 앞두고 김포, 구리 등을 찾아 다시 부각하며 표심을 흔들고 있다. 정권 견제론에 맞서 띄운 8.6 운동권 청산론도 국민적 관심을 상기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정치개혁 이슈는 완전히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금고이상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불체포 특권 폐지, 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 기념회를 이용한 부정한 금품수수 관행 철폐에 이어 중위층 소득 수준의 세비를 들고 나왔다. 1,300만원 수준인 현재 국회의원 월급을 500만원대로 낮추자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은 박수를 보내며 환영할 수밖에 없다. 3. 유리한 구도 만들기. 선거를 민주당 대 윤석열 정부 또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구도로 흐르던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구도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 구도를 탈파하지 못하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구도에서 벗어나 비교적 긍정평가가 높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선거 구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불리한 지형을 인물선거 대결로 만들어가는 것도 영리한 전략이다. 대표적인 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재명 대표 저격이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불러모았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도 비슷하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면 겨냥한 김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물론 사천 논란에 김 비대위원이 출마 포기를 선언해 이 대결은 무산됐지만 인물 구도의 선거를 부각시켰다.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의 중성동갑 출마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한 위원장은 경제전문가인 윤희숙과 운동권인 임종석 중 누가 성동을 살릴까라는 화두를 던져 관심을 증폭시켰다. 낙동강벨트의 선거에 중진의 자객 공천도 같은 맥락이다. 부산 5선 서병수와 경남 3선 김태호 의원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 지역에 투입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밀양 3선 조혜진 의원의 김해 출전도 당의 요청에 따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세 가지를 통해 민주당이 절대 유리하던 선거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이 140석을 차지해 일당이 되는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총선까지 2-3번 판세가 요동칠 것이다. 선거를 망치는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임으로 흐르고 있다.